자, 오늘은 R의 자료 구조 가운데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 프로그램의 자료 구조에는 벡터, 행렬, 배열, 리스트,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벡터는 1차원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원소들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행렬은 이제 행과 열로 구분이 되어서 2차원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열은 행렬이 확장된 것으로서 행렬이 여러 개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여러 개의 성분을 가질 수가 있고 각 성분이 벡터 또는 행렬 또는 배열을 가지게 되는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형태가 자유로워진 행렬, 즉 형태가 일반화된 행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아래 자료 구조 중에서 벡터, 행렬, 배열은 그 자료 속에 있는 원소들이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즉 그 벡터, 행렬, 배열은 그 원소들이 수치형 자료면 전부 다 수치형 자료여야 되고 문자형 자료면 전부 다 문자형 자료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형 자료라고 한다면 전부 다 논리형 자료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할 때에는 뭐 성별, 이름, 나이, 점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문자형 자료, 수치형 자료, 그 다음에 뭐 논리형 자료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의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형태는 행렬과 같이 행과 열을 갖긴 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원소들이 뭐 어떤 열은 문자형 데이터, 이를테면 성명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열은 숫자형 데이터, 나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 자료의 형태가 다른 원소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먼저 C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입력된 것처럼 v1하고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붙인 다음에 C하고 가로 안에 숫자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v1이라는 함수 이름을 치고 엔터를 누르니까 그 내부에 있는 벡터의 원소들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쭉 연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C하고 5하고 땡땡하고 15 이렇게 치면 5부터 15까지 쭉 하나씩 쭉쭉쭉 나열되는 형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나열할 때는 그냥 C 가로 안에 넣지 않고 5 땡땡 15 이렇게 써도 똑같은 형태로 벡터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문자형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형 데이터는 v3 해가지고 변수에 넣었는데요. 문자형 데이터는 쌍따옴표 안에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울, 인천, 부산하고 문자형 벡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논리형 벡터입니다. 논리형 벡터는 대문자 t를 쓰거나 대문자로 true를 쓰거나 또 대문자 f를 쓰거나 대문자로 false를 쓰면 됩니다. 지금 v4 변수 v4에 넣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t 대문자 f 대문자를 R 프로그램이 true, false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t와 f를 논리형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형 데이터로 인식시키고 싶으면 역시 쌍따옴표 안에 넣으면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 t를 넣고 쌍따옴표 안에 f를 넣고 하면 변수 v4, v5와 같이 문자형 데이터가 됩니다. 한번 형태를 봐보겠습니다. 모두 안에 v4를 넣으면 로지컬, 아까 만든 거죠? 로지컬. 이거는 논리형 데이터다라고 알려주고 모두 안에 v5를 넣으면 이건 문자형 데이터로 쌍따옴표 안에 입력한 거니까 캐릭터다, 문자형 데이터다 하고 R 프로그램이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스캔 함수를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v6를 선언을 하고 스캔한 다음에 이제 숫자를 넣었습니다. 2, 5 하고 띄고 7 하고 또 4 떼고 6 떼고 1 하고 하면
이 스페이스를 구분자로 인식을 해서 6개의 아이템을 읽는다 이렇게 하고 6개의 아이템을 읽어서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분자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캔 함수의 가로 사이에 SEP는 쉼표라고 해서 쉼표를 구분자로 사용하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3을 넣고 5를 넣고 4를 넣고 6을 넣고 이렇게 다 띄워주기는 했으나 구분자인 쉼표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 R 프로그램은 자료가 3개만 들어간 거다. 3과 5, 4와 6, 7이 다 하나의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개만 읽어드려서 V7처럼 35, 467, 1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세퍼레이터를 썼기 때문에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주면 V7을 다시 해서 첫 번째 1, 쉼표 5, 쉼표 9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죠. 그랬더니 총 6개를 자기가 읽었다 해서 제대로 2, 5, 9, 4, 5, 9 이렇게 인식을 해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다음은 시퀀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퀀스는 이제 수열이라는 뜻이죠. 자, V8을 선언을 하고 시퀀스에서 from 11부터 to 20 by 2 이거는 뭐냐면 11부터 20까지인데 2씩 증가시키면서 수열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 13, 15, 17, 19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도 똑같이 됩니다. 먼저 to 20을 넣고 from 11을 넣고 by 2를 넣어도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V10을 해서 이번엔 by를 먼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V10에서 by 2 from 11 to 20 이렇게 해도 V11을 치면 똑같이 11, 13, 15, 17, 19가 나옵니다. 그런데 to, from, by 이런 거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입력하기가. 그래서 그냥 숫자만 입력을 해봅니다. SEQ 하고 11, 쉼표 20, 쉼표 1을 하면 얘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디폴트로는 처음에 들어온 것을 from, 두 번째 들어온 것을 to, 세 번째 들어온 걸 by로 인식을 해서 11, 13, 15, 17, 19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퀀스 함수를 불러서 from 11 to 20인데 length를 5로 해라. 그러면 11과 20 사이를 똑같이 5등분을 해서 11과 20 사이의 거리가 똑같은 것으로 5개의 원소를 만들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11, 13.25, 15.55 이렇게 해서 5개의 원소를 11과 20 사이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시퀀스 함수에 from 11 to 20 했는데 along 1 땡땡 3 이거는 11과 20 사이에서 1부터 3까지 3개의 원소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11과 15.5와 20이 나왔습니다. 한번 똑같이 한번 하고 along 해서 1 땡땡 6을 눌러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11에서 3씩 증가시키되 1부터 6까지 6개의 원소를 만들어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에서 3 늘어가는 14, 17, 20, 23, 26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리피트 함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V15를 변수로 선언해주고 리피트 1부터 4 타임스는 3 이거는 뭐냐면 1 땡땡 4로 해도 1부터 4가 되죠. 근데 1부터 4인데 이거를 3번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1, 2, 3, 4 1, 2, 3, 4에서 3번 반복한 형태를 입력해 준 겁니다. R 프로그램이. 자, 그리고 16 해서 또 하고 리피트 해서 이번에 이제 C 함수를 써서 20과 30이죠. 그러면 20과 30인 일단 벡터를 만들고 그걸 4번 반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20, 30, 다시 20, 30, 다시 20, 30, 20, 30 이렇게 입력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리피트해서 C 해서 20과 30의 원소를 가진 벡터를 만들고 타임스 해가지고 또 C 해가지고 3, 2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앞에 있는 20은 3번 반복해주고 뒤에 있는 30은 2번 반복해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 20, 20, 그 다음에 30, 30 이렇게 R 프로그램에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변수 18번을 보시면 20과 30인데 each 해가지고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3번씩 반복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20을 3번 반복해서 20, 20, 20. 그 다음에 또 30을 3번 반복해서 30, 30, 30이 된 겁니다. 변수 19번 하면 20, 30, 40을 반복을 하되 길이를 5로 해라. 이렇게 하는 명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 30, 40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20, 30, 40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 길이를 5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20, 30까지만 간 겁니다. 그래서 전체 5개가 20, 30, 40,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5개만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변수 20을 보시면 변수 v20을 보시면 리피트해서 20, 30, 40에서 랭스 7을 했죠. 7을 하면은 또 20, 30, 40하고 또 20, 30, 40하고 다시 20 했는데 여기까지 7개니까 7개까지만 반복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플레이스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 함수는 변수 v20에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 원소를 99로 바꾸라는 뜻이 된 겁니다. 자, 20에 있는 거, 20에 있었던 v20에 있었던 20, 30, 40에 세 번째 원소 40이 99로 바뀌었죠. 그래서 20, 30, 99, 20, 30, 40, 20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수 v22에는 이제 어펜드는 추가하라는 겁니다. 어펜드는. 그래서 21에서 9를 세 번째 원소 다음에 추가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21은 20, 30, 99, 2인데 2, 30, 20, 30 이렇게 나가는 건데 세 번째 원소인 99 다음에 9를 추가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번 불러오는 거. 첫 번째 원소를 불러올 때는 변수를 쓰고 22 해가지고 각진 괄호, 각 괄호에 사이에 1을 넣어서 하면 첫 번째 원소를 불러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소는 또 각 괄호 사이에 3을 넣어서 원소를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를 여러 개 부를 때는 또 V하고 2 땡땡 5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원소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에 20, 30, 99, 9, 20, 30, 40, 20 중에서 두 번째부터 20, 30, 99, 9, 20 그러니까 다섯 번째까지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를 불러라는 명령을 치면 또 두 번째 22의 두 번째 원소인 30, 네 번째 원소인 9, 여섯 번째 원소인 30을 또 불러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대입을 시켜준 게 아니라 불러만 온 거죠. 그래서 V22 해가지고 가로 열고 C 해가지고 2, 4, 6은 이것만 불러온 거기 때문에 결국 변수인 V22는 바뀌질 않은 겁니다. 원래 있던 거하고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원소를 가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는 변수 22에다가 다시 대입 연산자인 화살표를 치고 그 다음에 22 중에서 해서 C에 2, 4, 6 그러니까 변수 22의 원소 중에서 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원소를 다시 변수 22에 입력을 해라. 대입을 해라.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변수 22를 다시 쳐보면 그 아까 불렀던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원소만 남고 나머지 원소는 싹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변수의 몇 번째 원소를 불러온 거하고 그거를 불러서 어떤 변수나 기존 변수에 대입을 시킨 거하고는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변수가 달라진 겁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번엔 마이너스를 쓰면 V20에 마이너스 2, 22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거는 두 번째 원소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 V22는 39, 30이었죠? 근데 이게 30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원소가 빠지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V22를 하면 그대로 39, 30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냥 불러보기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을 시켜주기 위해서 변수 22는 하고 대입 연산자는 변수 22에서 두 번째 원소를 뺀 것이다. 이것을 대입해라라는 명령을 치고 나서 변수 22, V22를 치고 엔터를 치니까 결국 그러니까 변수 22의 내용이 바뀌어서 두 번째 원소인 9가 생략이 되고 삭제가 되고 30과 30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원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입력을 했던 V20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V20을 치고 엔터를 치니까 V20의 원소들이 쭉 나열됐죠. 이제 V20에서 여러 개를 빼려면 뭐 했던 것처럼 C 해서 그 안에 두 번째 원소를 빼기 위해서 -2, 네 번째 원소를 빼기 위해서 -4, 다섯 번째 원소를 빼기 위해서 -5를 누르고 가로들을 닫아주니까 결국은 아까 V20에서 두 번째 원소인 30이 빠지고 네 번째 원소인 20이 빠지고 다섯 번째 원소인 30이 빠진 상태로 4개의 원소만 나열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 자료 구조 가운데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